어머니, 교사셨다면서요? 네, 중학교 교사로 퇴직한 지는 좀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일 안 하시는 거네요? 저희는 장사하고 있어서 여든까지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유진이 어머니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시진 않겠죠?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안녕하세요. 저는 50세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결혼을 앞둔 딸을 둔 어머니인데요. 제 딸의 결혼 이야기가 너무 마음속에 쌓여서 이렇게 라디오에 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지만 오늘은 용기 내서 시작해 볼까 해요. 제 딸 김유진은 올해로 27살이 되었어요. 언제 이렇게 컸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빠르네요.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참 착하고 예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한 번도 없었고 뭐든지 성실히 해내는 아이였죠. 직장 생활도 벌써 몇 년째 해오고 있었고요. 그런 유진이가 얼마 전 결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 가슴이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모 입장에서 자식의 결혼 소식만큼 기쁜 일도 드물잖아요. 그것도 딸이 사랑하는 사람과 인생을 함께하겠다는 결심을 한 거니까요. 그날 저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어요. 유진이가 만나는 남자는 이현우라는 청년입니다. 30살로 저희 딸보다는 조금 나이가 많지만 그만큼 성숙해 보였고 직업도 안정적이었어요. 처음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부모 마음이란 게 그런 거잖아요. 자식이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론 걱정이 앞서기도 하죠. 과연 이 남자가 우리 유진이를 정말 잘 챙겨줄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무사히 잘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걱정들요. 하지만 현우를 처음 만났을 때 제 걱정은 어느 정도 사라졌어요. 처음으로 만났던 자리에서 그는 차분하고 예의 바르게 인사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쁜 유진이 낳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유진이가 저에게 가족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하던지 정말 꼭 뵙고 인사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는 그 목소리, 그 태도에서 저도 모르게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유진이가 현우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눈빛이 반짝였거든요. 그 남자가 얼마나 착하고 성실한지, 유진이를 얼마나 사랑해주는지 끊임없이 말했죠. 그래서 저도 기대 반, 긴장 반으로 그를 만났는데 첫인상이 아주 좋았습니다. 현우는 직업도 안정적이었고 성실하고 차분한 성격을 가진 청년이었어요. 제가 딸과 함께 만나면서 그에게서 느낀 건 무엇보다 신뢰였습니다. 그렇게 첫 만남 이후로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릅니다. 저희 외동딸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크나큰 일이었거든요. 사실 제가 가장 기대했던 건 바로 손주였습니다. 현우가 첫 만남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 유진이와 저는 결혼하면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요. 저도 아이를 좋아하고 가정이 북적거리는 게 꿈이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외동딸을 키우면서 항상 조금은 외로웠던 게 사실이었거든요. 명절 때마다 집이 조용한 게 어딘가 씁쓸하게 느껴질 때도 많았어요. 그래서 손주들이 뛰어다니는 집안을 상상할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더라고요. 유진이도 평소에 아이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아이가 결혼해서 아이들을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그리며 저 혼자 미소 짓곤 했습니다. 특히 현우가 아이에 대한 기대를 이야기할 때는 저도 모르게 더 큰 기대를 품게 됐죠. 요즘 젊은 세대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싶어하는 두 사람을 보니 저 역시 설레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결혼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두 사람의 결혼이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그리고 양가가 서로 잘 맞춰서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릴 수 있기를요. 상견례 날짜도 곧 다가왔습니다. 그때가 되면 현우의 부모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될 텐데 그분들이 어떤 분일지 궁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긴장도 됐습니다. 현우는 착실한 청년이니 그분들도 분명 좋으신 분들이겠죠. 저는 그렇게 믿으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저에게 상견례 전에 현우와 함께 예물을 보러 가자고 하더군요. 예비 사위가 고른 예물을 함께 보러 가는 자리가 정말 기대되었어요. 그래서 그날 약속한 시간이 다가오자마자 저는 서둘러 백화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날따라 날씨도 화창했고 마음까지도 상쾌해지는 그런 날이었어요.
저는 백화점 1층에서 유진이와 현우를 기다리며 이것저것 구경도 하고 두 사람이 오기를 기다렸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이가 나타났고 현우도 곧 합류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두 사람이 고를 예물을 상상하며 미리부터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유진이와 저는 미리 보석 코너로 가서 진열된 보석들을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서도 유진이가 가장 마음에 들어 한 것이 있었는데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석 세트였습니다. 목걸이, 귀걸이, 팔찌까지 세트로 되어 있었죠. 딸이 고른 보석을 보고 있으니 저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사실 제가 결혼할 때는 이런 예물을 해본 적이 없어서 딸에게는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마음이 컸어요. 그때는 시댁이 여유가 없어서 결혼 준비도 간소하게 했지만 이제는 살만하니 유진이에게는 예쁜 걸 해주고 싶었죠. 그런데 유진이가 고른 보석 세트의 가격을 보고 저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이었거든요. 물론 딸에게 좋은 걸 해주고 싶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 정도로 비싼 예물을 보니 잠시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 유진이가 그 보석 세트를 보고 얼마나 좋아하던지 저는 그걸 거절할 수 없었어요. 사진까지 찍어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 첫 선물이니 이 정도는 해주자 하는 마음으로 결국 결제까지 했습니다. 딸의 기쁨을 보며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죠. 앞으로는 이런 기쁨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요, 상견례 날이 다가올수록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우와 유진이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고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왠지 모르게 현우의 부모님을 만나게 될 그날이 걱정되더라고요.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도 하고 양가가 어떻게 서로 맞춰가게 될지 이런저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칠 전부터 마음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현우와 유진이의 결혼이 잘 진행되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현우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하는 궁금증이 끊이지 않았죠. 그분들이 우리 딸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우리 가족과 잘 맞을지 부모 입장에선 이런 고민이 드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도 속으로는 좋은 분들이겠지 하고 기대를 품으려 했습니다. 현우가 그렇게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인 걸 보면 부모님도 틀림없이 좋은 분들이리라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오래전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을 꺼내 입고 유진이도 예쁜 원피스를 입고 준비를 마쳤습니다. 엄마 떨리지 않아? 유진이가 물었을 때 저는 그럼 엄마도 긴장돼. 그래도 잘 될 거야. 걱정 말라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속으로는 여러 생각이 겹쳤지만요. 우리가 도착한 곳은 중간 지점에 위치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서로의 집이 조금 거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만나기로 했죠. 식당 안에 들어서니 깔끔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고 이미 예약된 상차림이 마련되어 있더군요. 저는 현우와 그의 부모님을 기다리며 방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유진이도 제 옆에서 긴장된 듯 손을 꼭 잡고 있더라고요. 얼마 후 현우와 그의 부모님이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들이 들어오는데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이 입고 온 옷차림 때문이었어요. 두 분 다 격식 있는 자리가 아니라 마치 등산이라도 다녀온 것처럼 아주 편한 차림을 하고 오셨더군요. 운동복 같은 옷에 모자를 쓴 모습까지 저는 당황했지만 어찌됐든 처음 만나는 자리니만큼 최대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주영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지만 속으로는 어쩌면 조금 편하게 입고 오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첫 만남이니 분위기를 깨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편함은 금방 더 깊어지기 시작했죠. 서로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앉으려는데 현우의 어머니가 갑자기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내밀더군요. 그것은 손잡이가 달린 음료수 상자였습니다. 상견례 선물이에요. 하시며 건네는데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음료수 상자를 상견례 선물로 주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보다 우리는 선물을 준비하지 못했거든요. 아이고, 저희는 선물을 준비 못했네요. 죄송한 마음에 얼른 사과했지만 그분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이런 걸 미리 준비하기 어렵죠. 괜찮아요. 라며 그냥 넘겼습니다. 그 상황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저는 그저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음식이 차려지기 시작하고 대화가 이어지려는 찰나 현우의 아버지가 종업원을 불러 소주 한 병 주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아직 서로 인사를 제대로 나누지도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술부터 주문하시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라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분위기를 맞추려고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주 좀 하시죠. 하시는 말에 따라 한두 잔을 마셨습니다만 그분들은 금세 술을 마시며 서로 장난스럽게 투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부터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무렵 현우의 어머니가 자신을 소개하며 저는 현우 엄마예요. 그리고 여긴 현이 아빠.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자연스럽게 인사를 이어가며 저는 김주영입니다. 유진이 엄마예요. 여긴 유진이 아빠고요 하고 말했죠. 그런데 갑자기 현우 어머니께서 요즘은 딸을 보내고 그런 시대가 아니죠. 요즘엔 남자가 오히려 장가를 가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간 저는 당황해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말을 하시면서도 어딘가 불만 섞인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현우가 저에게 어머니, 교사셨다면서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네, 중학교 교사로 퇴직한 지는 좀 됐어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러면 이제는 일 안 하시는 거네요? 라며 시큰둥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저는 그 질문이 굉장히 무례하다고 느껴졌어요. 그저 퇴직 후에는 한문을 가르치며 소일거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그분은 대수롭지 않게 들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장사하고 있어서 여든까지도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간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선택인지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황당했던 건 현우 어머니께서 그럼 유진이 어머니는 나중에 애들한테 손 벌리시진 않겠죠? 라는 질문을 던지셨을 때였습니다. 그 말에 저는 어찌나 놀랐던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아니, 평생을 열심히 일하며 살았고 나름대로 노후 준비도 해두었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그때부터 저는 그 자리에서 점점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이어가는 게 힘들었어요. 상황이 계속 불편하게 흘러가자 유진이도 제 옆에서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을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프더군요. 제 딸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쓰는 저 자신도 지쳤습니다. 그리고 그때 현우 어머니가 예비 며느리인 유진을 살짝 쿡 찌르며 무언가 눈치를 주시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 장면에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묘한 긴장감이 그 방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마음속으로 깨달았죠. 이 만남은 결코 순탄치 않을 것 같다는 걸요. 그렇게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는 이어졌고 저는 속으로 한숨만 나왔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흘러갈 거라 기대했던 제 자신이 참 부질없게 느껴졌죠. 그런데 그때부터 상황은 더 이상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어요. 저와 현우의 어머니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와중에 갑자기 현우가 반지를 보러 백화점에 가자고 제안했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사실 이상한 점들이 있었거든요. 며칠 전 저는 예비 며느리와 예물을 보러 백화점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유진이와 현우는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고 저는 조금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먼저 도착한 유진이는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는데 조금 있다가 현우가 뒤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현우가 입고 온 차림을 보고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상견례 때처럼 그는 격식 없는 아주 편한 차림으로 등장했거든요. 물론 편하게 입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저는 그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기에 당황스러웠습니다. 현우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유진이의 팔짱을 끼며 보석 코너로 향했습니다. 유진이가 반지를 고르기 시작했는데 그중 하나를 보고 눈이 반짝였어요. 바로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 귀걸이, 팔찌 세트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아이 참 그래도 비싼 건데 너무 화려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유진이는 주저하지 않고 가장 비싼 세트를 골랐고
현우도 그것을 당연하다는 듯이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비싸다는 건 차치하더라도 정말 예물로 그 정도가 필요할까 싶었죠. 집을 장만해야 하고 결혼 준비에도 돈이 많이 드는데 저축이나 실질적인 준비를 더 신경 쓰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유진이의 표정을 보니 그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좋아하는 눈빛으로 반지를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그래 첫 선물이니 해주자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스스로에게 이건 첫 선물이니까 좋은 걸로 해주는 게 맞겠지라고 되뇌었죠. 하지만 결제 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진이가 갑자기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친구들에게 자랑을 하듯이 사진을 찍어 보내고 있었어요. 저도 그런 모습을 보고 있자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랑하는 게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우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웃고 있었고요. 그래도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그 상황을 넘기려 했습니다. 괜찮아, 예물 고르는 데서 좀 과하게 했을 뿐이야.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의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유진이가 저에게 화장품 코너에 환불하러 갈 일이 있다며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현우는 그때도 말없이 따라왔죠. 도착한 화장품 코너에서 유진이는 직원에게 화장품 환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거의 다 사용하셨네요. 이런 경우는 환불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하자 갑자기 유진이가 직원에게 큰 소리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 화장품을 쓰고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니까요. 병원까지 다녀왔는데도 환불을 안 해주겠다는 겁니까? 유진이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고 저는 그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워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현우도 그제야 당황한 표정으로 유진이를 말리려 했지만 이미 상황은 커지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계속해서 난처해하며 유진이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유진이는 멈추지 않고 화장품 통을 바닥에 던지기까지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그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어요. 사람들이 주위로 몰려들고 구경꾼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하는 생각으로 머리가 하얘졌죠. 현우는 옆에서 말리려고 했지만 유진이는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느냐는 말까지 하며 계속해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이 아직도 생생해요. 제 딸이 화장품 통을 바닥에 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직원과 큰 소리를 내며 싸우는 그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 결혼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유진이는 평소에 차분하고 예의 바른 아이였는데 그 순간 그녀의 행동은 너무나 다르게 느껴졌어요. 그때부터 저는 머릿속에서 계속 현우의 부모님과의 만남과 백화점에서의 사건이 겹쳐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유진이가 이런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을까? 현우가 이런 성격의 사람이었다는 걸 유진이는 알고 있었을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상견례 자리에서 현우 부모님의 태도와 유진의 변화된 모습이 겹쳐지며 점점 더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을지, 우리 딸이 이 사람들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게 상견례는 계속됐지만 제 마음은 이미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죠. 상견례는 계속 이어졌지만 그 자리에서 내내 느껴지던 불편함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마음 한쪽에선 그래도 잘 넘어가겠지라고 애써 위로했지만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엉뚱하게 흘러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복잡하게 얽히던 순간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은 대구에서 하는 거 아시죠? 현우 어머니가 갑자기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을 준비하고 싶어 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유진이도 그 말에 갑자기 당황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결혼식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대구에서요? 제가 묻자 현우 어머니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럼요. 우리 현우가 대구에서 학교를 다녔으니까 결혼식도 대구에서 해야죠. 라고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그 말을 듣고 놀란 듯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는데요. 현우 오빠랑 이야기해 본 적도 없고. 순간 상견례 자리가 냉랭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이 결혼에 대해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우의 부모님은 모든 결정을 일방적으로 내리고 있었고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사실이요. 결혼식 장소는 물론 앞으로의 모든 계획까지도 그들 맘대로 진행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현우 어머니는 갑자기 짜증 섞인 말투로 원래 결혼은 다 남자 쪽에 맞추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에게 다 맞춰줘야죠. 그리고 집은 뭐 적당히 구하면 되잖아요. 어차피 요즘은 반반 결혼하는 추세고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집을 구하는 문제라니요?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예 무시된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현우와 유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반반 결혼 얘기가 갑자기 나오는 건 좀 제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러자 현우 어머니는 어머. 그럼 남자 쪽에서 다 집을 마련하는 건가요? 요즘 세상에 하며 피식 웃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결혼이 결코 평등하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하게 되었죠. 이들은 저희 딸을 존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현우 어머니의 다음 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저희 아들이 밤낮으로 일하며 6천만 원을 모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유진이가 사회생활도 더 일찍 했으면서 6천도 못 모았다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게 경제관념이 나쁜 애한테 남자가 집을 해가는 게 맞나 싶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평생을 고생하며 딸을 키워왔는데 그 딸이 남자 쪽보다 돈을 적게 모았다고 비난받아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유진이가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한 건 가난한 부모들한테 자식 노릇 하느라 학자금 대출받고 생활비 대주느라 그런 거거든요. 저희 딸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고 앞으로 더 잘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힘 닿는 데까지 도울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방식은 좀 제가 말을 잇기도 전에 현우 어머니는 다시 말을 끊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6천만 원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건가요? 저는 솔직히 서울에 있는 아파트라도 하나 마련해줄 며느리 집안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집안에서 아들을 보내려고 하니 좀 억울하네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딸을 마치 거래의 대상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딸이 무슨 돈의 값어치로 평가받는 물건도 아닌데 말이죠. 순간 제 머릿속에서 백화점에서 벌어졌던 일들, 현우가 집을 구하는 문제에서 보인 태도, 유진이가 갑자기 바뀌었던 모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저는 이 결혼이 잘 될 거라고 기대했지만 모든 일들이 저에게 이 결혼은 잘못되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모든 것이 정리되었어요. 죄송합니다만 저는 이 결혼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놀란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현우 어머니는 뭐라고요? 하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죠. 우리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는 집안에 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딸은 값어치로 평가받을 사람이 아니고 저희 가족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결혼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 말을 하고 나니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진아, 가자. 딸을 데리고 그 자리를 나서려 하니 유진이도 묵묵히 제 손을 잡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딸의 표정 속에는 저와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 자리를 떠났습니다. 차에 올라타는 순간 저는 크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속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사랑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의 가정과 가정이 만나 하나가 되는 일인데 그들의 태도는 그런 상호 존중이 없었으니까요. 엄마, 미안해. 유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엄마는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지금은 그게 아니었어. 그날 이후 유진이와 저는 현우와의 결혼을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결정이었지만 그 선택이 옳았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었죠.
지금도 가끔 그날의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지지만 저는 제 딸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딸이 자신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만 그 결혼이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차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동안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끝나버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은 무척이나 평온해졌습니다. 무거웠던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딸이 그동안 겪었을 혼란과 고민을 이제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어요. 엄마, 괜찮아? 유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저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딸, 너만 괜찮으면 됐어. 사랑하는 딸이 어떤 길을 가더라도 저는 항상 딸의 곁에 서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유진이가 행복한 삶을 사는 거니까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딸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는 늘 딸의 편에 설 겁니다. 이 결혼은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딸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한 선택이라고 믿어요. 진정한 행복은 존중과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그 길 끝에서 유진이가 더 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으로 저는 딸과 함께 걸어가려고 합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우리 딸도 앞으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걸어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